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로를 잡아들이는 일은 많았고 고위 지휘관들을 쓰러뜨렸다는 말은 많았지만 고위 장교를 생포했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반 병사가 아니라 고위 장교를 생포한다면 이를 통해 러시아군에 관련된 수많은 사항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제58군의 참모 장교인 알렉산드로 올레고비치 코셸 중령을 생포한 것인데요. 그의 발언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보급 상태가 어떤지, 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잘 싸우기 어려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디지털 픽셀 무늬가 있는 전투복과 신형 장구류로 무장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군의 군복과 장비들은 현대화된 러시아군의 장비들과 함께 멋지다는 느낌을 전해주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나면 러시아군의 보급품과 군복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에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돈바스 지역에서 격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제128 산악 강습여단이 놀라운 전과를 이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2일 이 지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의 128 산악 강습여단이 돈바스 지역에서 민사심리전을 총괄 지휘하던 러시아 제58연합군의 정보참모부 심리전 과장인 코셸 알렉산드로 올레고비치 중령을 생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셸 중령은 러시아군의 47084 부대 소속 심리전 작전팀의 지휘관으로 58 제병협동군 사령관인 미알 주스코 장군에게 직접 대면하여 일일 보고를 하는 중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주스코 장군의 58군은 니콜라이오를 점령하기 위해 일주일이 넘게 공세를 퍼붓고 있었지만 128 산악 강습 여단을 비롯한 현지 수비대에 막혀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셸 중령이 생포되고 러시아군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 별도의 부대를 투입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128 산악 강습 여단은 코셸 중령을 데리고 안전하게 후퇴했고 코셸은 우크라이나군의 신문화에 정보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하에서는 러시아군 내에서 장교가 생포된 것은 지난 2월 27일 밀리터리 랜드넷이 공개한 영상에서 나왔던 소령 이후 두 번째인 듯한데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로 올레고비치 코셸 중령입니다. 뭔가 지휘나 러시아군 내에서 하는 역할을 봤을 때는 거창하게 생긴 사람일 것만 같은데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뭔 중령 표정이 이병 관심병사처럼 생겼다거나 행보관이나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멀쩡하게 다친 곳 하나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아 우크라이나군이 묻는 말에 고분고분 잘 대답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러시아의 명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전쟁에 침략군의 입장으로 붙잡혀 끝까지 푸틴에게 충성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중령이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면 트레이닝복 같은 상의 안에 낯익은 카키색 티셔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소 인터뷰를 하며 언론 앞에 모습을 보일 때 입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네이 티셔츠를 이 러시아군 중령이 입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로 올레고비치 코셸 중령은 분단 정보참모인데 우크라이나 내에서 노획한 우크라이나군의 티셔츠가 더 좋다는 이유로 이를 입고 있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속옷, 양말, 군화 등 군복을 제외한 모든 의류를 우크라이나 군용 보급품으로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외의 많은 현장 사진에서도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군화나 네이 같은 의류보다 우크라이나의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동안 과대평가받아왔던 것은 러시아의 무기나 장비들만이 아니라 의류나 신발, 속옷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3월 23일 우크라이나 내 여러 언론 보도나 SNS 소식 등에 의하면 러시아군들이 전쟁 개시 후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창고나 민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옷과 신발 등을 약탈하며 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의 군복까지 빼앗아 입어버리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피하 식별에 문제가 있기에 군복은 빼앗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렉산드로 올레고비치 코셸 중령을 생포한 제128 산악 강습 여단은 러시아군이 군용 속옷뿐만 아니라 양말까지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것들을 빼앗아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군화가 러시아군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제식 전투화인 탈라는 부드럽게 무두질된 누벅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고 인체 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발이 편한 것은 물론 통기성이 좋아 뻣뻣하기만 하고 광만 열심히 낸 러시아의 전투화와는 크게 차이나는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고위 정보 참모마저 우크라이나군의 의류로 도배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을 수행하며 점점 더 장비와 무기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3륜차 뒷칸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맥심 기관총을 장착한 타찬카가 목격되었습니다. 또 러시아 병사가 손에 오래된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식 소총 모신 나강을 들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는데요. 이 같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것을 노획한 것이라거나 돈바스 반군의 것이 아니라면 이제 러시아군은 무기가 부족한 나머지 퇴역한 화기마저 쓸 정도로 무기의 비표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 보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함께 시장 물자까지 싸그리 꺼내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의 씁쓸한 현실을 알게 합니다. 군인에게는 전투 장비의 질도 좋아야겠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의복의 질이 좋아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군 시절 전투화 코 부분에 질리도록 광을 낸 적이 있는 저 또한 저 우크라이나의 전투화가 어떤지 신어보고 싶네요. 러시아군 장료를 어렵게 생포한 흔치 않은 일이 있었던 만큼 이처럼 러시아군의 보급품 질이 형편없다는 것 말고 좀 더 중대하고 전투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고급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